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는 앵커 이혜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신임 의장의 청문회에 총 관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의 글로벌 투자자들과 전략가들의 눈이 제롬 파월의 입에 쏠려 있는데요. 최근에 국제금리 급등과 증시의 변동성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평이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증시 안정에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국내 증시가 제롬 파월의 이슈 잘 넘긴다면 조금 더 우상향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 이번 주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실적이 역시 주목입니다. 4,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1, 4분기 실적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1, 2월에 수출액이 큰 폭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제법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케움증권, 삼성전자, 현대차, 메디톡스, 한국타이어, 신한지주, SK증권에서 아모레퍼시픽, 하나금융지주 겹치고요. 금호석유, NH투자증권에서 세코닉스와 서진시스템,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등입니다. 네, 시장 공감 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전략들 잘 세우시고요.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주말 사이 편안히 잘 보내셨나요? 뉴욕 증시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셔서 그래도 좀 편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우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시장도 이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의 흐름부터 챙겨보시죠. 장 초반에는 2460선 위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었는데 그 탄력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가 이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자 지수의 탄력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구간 0.3%가량의 플러스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2458.65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보시면 전 거래일에 코스피가 57% 점프하게 만들었었던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었죠. 1,5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를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왜인지 뚜렷한 방향성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66억 원의 매도 우위로 포지션 잡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외국계의 사자세는 이 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23억 원의 순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체크해 보실까요? 코스피에 비해서 오늘은 상대적인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죠. 0.81%의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무려 10몇 거래일 될 겁니다. 88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 14거래일 만에 회복되는 흐름이네요. 수급상 체크를 해보실까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355억 원이고요. 외국인이 이 시각 현재 232억 원의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엇박자네요. 현재 구간 524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 쪽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상황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에 경제신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알려스타 오늘 최용화 연구와 함께해서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투데이 오늘 그 조간신문에 읽어보니 오늘 기획특집으로 단독으로 실버 VVIP들의 투자를 엿봤습니다. 실버 VVIP라고 하면 65세 노년층 금융자산 50억 원 이상, 주식투자 10억 원 이상, 전지, 오너나 CEO, 공무원, 임대사업가 등을 명칭하는데요. 안정
안정성만큼 성장성 종목을 중시하고 낯설고 복잡한 투자 상품은 기피하면서 목표 수익 10%대 또 손절매는 안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증권가에서 만나는 그런 네. 실버 VVIP들의 특성은 어떤가요? 일단 뭐 모든 투자자랑 거의 비슷하게 손실을 싫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절약하는 부분에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이 조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배당 소득세가 또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연말에 주식을 전부 다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도 세우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실버의 특징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수익률, 네. 두 번째로는 세금 이렇게 좀 절세 부분에 네. 가장 큰 포인트 맞추고 네. 있다 보시면 세금 됩니다. 비하기와 수익, 아까 네. 10%의 수익으로 손절은 안 한다라면서 수익과 별개로 손실은 누구나 피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성전자가 이 카메라 혁신을 내세운 갤럭시 S9을 공개했습니다. 최근에 애플의 공세와 중국 업체들의 가세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과연 갤럭시 S9으로 구원 투수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집중을 하는데요. 애플과 중국 업체 속의 공세 속의 돌파구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전작 흥행을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외신의 움직임 갤럭시 S9 디자인의 변화 대신 카메라 성능의 혁신을 봤다라면서 집중을 합니다. 갤럭시 S9 카메라에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대요. 고동진 사장의 새로운 스마트폰 필요한 시기라는 언급된 부분을 직접 살펴볼까요?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As Samsung, we believe it's time for a new kind of phone, not just a great smartphone that takes good pictures. A breakthrough camera that sees the world clearly in any light. Build around an amazing smartphone. 스페인 피라 바르셀로나 본주에 계세요. 갤럭시 삼성 언페이 2018을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갤럭시 S9과 갤럭시 S9을 공개했는데요. 갤럭시 S9 시리즈의 카메라 혁신을 집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고속 카메라, 감성을 나눌 수 있는 또 아바타로 선보이는 스마트폰 카메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네, 좀 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애플의 최근에 밀리고 샤오미의 같이 뒤지는 삼성 1위의 수성 진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갤럭시 S9의 전작 흥행을 넘어설 수 있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판매량 증거자 컨센서스가 4,500만에서 5천만 대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왕자를 인도네시아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거기다 샤오미에 내주고 작년에 삼성전자 연간 기준으로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4분기에는 애플에 밀리기도 했습니다. 네, 전화 연결 함께 이어져 보겠는데요. 네,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랑 함께 해주신 분은 애틀라스 리서치 앤 컨설팅의 정근호 팀장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자, 이번에 갤럭시 S9의 혁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현지에서도 반응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큰 혁신은 없다라는 반응과 굉장히 뛰어난 혁신사항을 담았다라는 반응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겉모습으로 봐서는 크게 변한 게 없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변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 기능이 상당히 강조되었는데요. 카메라 기능은 일반 이용자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편하게 그리고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 있냐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갤럭시 S9은 이 점에서 굉장히 슬로우 모션 기능 그리고 어두운 화면에서도 잘 찍을 수 있는 저조도 촬영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모습 기능을 굉장히 잘 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이모지에서도 이용자 자신의 모습을 담을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디즈니하고 협력해서 향후에 디즈니의 만화 캐릭터들을 아바타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점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갤럭시 S 플러스에서만 듀얼 카메라가 좀 장착되었다는 점, 이 점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PC용 PC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덱스 그리고 듀얼심 기능 같이 개인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9 스펙과 기존 시리즈의 차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그럼 또 한 번에 흥행 신화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국내하고 해외 시장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적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이미 국내 시장 점유율 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S9이 출시될 3월에 보면은 LG전자가 새로운 단말을 출시하긴 했지만 그 단말은 기존에 작년에 나왔던 V30를 약간 그러니까 조금 더 변화시킨 모델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은 5월 이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10과 8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 출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기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3월과 4월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갤럭시 S9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비중이 많을 경우는 70%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국내 스마트폰 유저들의 그 단말을 교체하는 교체 주기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 점은 실제 판매량이 약간 큰 증가를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현재 1위 업체로서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에서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가장 강력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점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수가 있다면 역시 중국 업체들입니다. 화웨이 그리고 샤오미 같은 업체들이 이제는 중저가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서 더 고가의 제품으로 중심을 좀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점들을 어떻게 삼성전자가 방어할 수 있을까? 그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중국 스마트폰의 수입이 금지된다든지, 그러니까 이 통사들이 수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지금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은 삼성전자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그 동남아시아나 인도 이런 지역들처럼 그 중국 업체들이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잘 수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라스 리서치 컨설팅의 정근호 팀장께서 갤럭시 S9, 매일 버스 갤럭시 S9의 삼성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 이 스펙과 기존 차이점, 흥행 신화에 대한 본격적인 전망들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갤럭시 S9의 기존 그 혁신 카메라 스마트폰이었던 S7. 네. 그 교체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정이 2년이 이제 거의 다 되면서 네. 굉장히 그 시기적으로도 잘 맞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의 그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갤럭시 S7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바꿨기 때문에 갤럭시 S9이랑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동시에 이제 현재 나온 LG나 뭐 아이폰, 애플의 어떤 경쟁사가 딱히 지금 신규 라인업이 없기 때문에 갤럭시 S9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스펙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특히 이제 카메라가 향상된 부분 외에 이제 스펙적으로 뭐 CPU나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특별히 바뀐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워낙에 교체 주기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량 확대는 좀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관련주들 충분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18이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퍼펙트 SKT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 KT에서는 최초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5G의 경쟁이 대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사의 5G 기술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 소개가 되고요. 뭐니 해도 이 앞서서 살펴본 삼성전자의 갤럭시 S9이 화두가 되는데 그럼 LG전자도 뒤질 수 없겠죠. MWC에서 공감형의 AI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V30 새 모델과 V30S 신규를 공개한다라고 하네요. 국내외의 거물들이 MWC 2018에 총 출동합니다. 미리 보는 MWC 좀 더 볼까요? 이 불꽃 경쟁이 5G와 또 불꽃 관심이 S9에 잇따라 이어진다라고 하네요. 좀 더 내용을 보면 이번에 커넥티드 카나,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 인프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커넥티드 카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BMW와 벤츠 등이 자율주행차를 선보일 예정인데 모터쇼를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거는 자율주행차나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의 서비스, 여기서의 우리 MWC와 관련해서 네. 관련 종목들이나 관련 그 증시 힌트 어떻게 얻어볼 수 있을까요? 5G나 그리고 이제 S9 관련해서 워낙에 또 많은 힌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전 추가적으로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제 MWC에서 블록체인은 그동안 행사 뒤편에서 좀 초라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행사 전면에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삼성 SDS나 네이버 관련된 종목들도 저희가 좀 참고를 할 수가 있겠고요. 5G 관련해서 뭐 KMW나 RFHIC 같은 종목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5G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도 굉장히 큰 관심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커넥티드카 관련해서는 이제 스마트카, 그 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 받을 수 있다. 뭐 만도 같은 종목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오늘 특징주를 금호타이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매각의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참 매각 이슈 계속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 난하게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금호타이어의 주식은 거의 7% 이상으로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노동조합이 해외 매각 반대를 이유로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기한 내 MOU 체결이 어려워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한번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일단 뭐 이번에 매각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약간 불발 느낌도 조금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노출이 되었는데, 문제는 만약에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도 이 더블스타로의 인수는 사실 금호타이어한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블스타도 시가총액이 1조 원 전후로 알고 있고요. 근데 금호타이어도 시가총액이 1조 원 전후이기 때문에 타이어 산업이 완전한 고성장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이었다면 이 부분이 큰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지만, 사실 좀 저물어가는 사업에서 더 큰 기업이 아닌 비슷한 기업의 인수, 사실 인수가 원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좀 좋은 영향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게 또 불발이 될 것 같다,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주주들한테는 좋지 않은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SK그룹과의 이 매각 이슈가 잘 안 된 이후에 계속 그렇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데 더블스타로의 노동조합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이유가 아무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더블스타와의 또 불발 전망까지 앞으로의 계속 살펴볼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